내가 미쳤지. 그때 그 집만 안 팔았어도 지금 이 꼴은 안 났을 텐데. 얼마 전 공원에서 만난 한 분이 먼 산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평생 안 먹고 안 입으며 마련한 집 한 채. 아들이 사업한다고 죽는 소리를 하기에 설마 자식이 나를 버리겠나 하는 마음으로 집을 팔아 도와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은 생각대로 되지 않았고 아들 내외는 연락이 뜸해졌고 결국 이분은 차가운 단칸방에서 자식 눈치만 보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셨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고 말씀하시더군요. 절대 나처럼 살지 마세요. 다 퍼주는 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내 무덤을 파는 일이었어요. 혹시 지금 가족이라는 이유로, 사랑한다는 이유로 당신의 마지막 생명줄까지 내어주려 하고 계신가요?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번쯤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힘이 없으면 가족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게 냉혹한 현실입니다. 오늘은 내 인생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죽을 때까지 절대 손에서 놓으면 안 되는 세 가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평생 희생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부모니까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치고 가족을 위해 내 삶을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들면 깨닫게 됩니다. 내가 바로 서지 못하면 그 희생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요. 오히려 나의 무조건적인 희생이 자식의 자립심을 망치고 나를 초라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승무원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비상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보호자가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아이를 씌워주세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먼저 숨을 쉬어야 아이도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가족도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숨통이 조여오는 줄도 모르고 마스크를 자식에게 먼저 씌워주려다 둘 다 위험해지곤 합니다. 이제는 무조건적인 착한 부모 콤플렉스를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당신을 끝까지 지켜줄 생명줄 세 가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움켜쥐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절대 주면 안 되는 것은 경제권입니다. 너무 속물적인 이야기 같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존엄과 생존의 문제입니다. 죽으면 어차피 다 물려줄 건데 미리 주면 세금도 아끼고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미리 재산을 증여하거나 통장을 맡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내 주머니에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세상의 대우는 천지 차이입니다. 잔인한 말이지만 재산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관계의 온도가 달라지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자식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다들 자기 가정을 지키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제 밥그릇 챙기기도 벅찬 세상에 돈 없는 부모까지 챙기는 건 현실적으로 자식들에게도 엄청난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돈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닙니다. 나이 든 사람에게 돈은 곧 자존심이자 방패입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날 때 눈치 보지 않고 따뜻한 밥 한 끼 살 수 있는 여유. 몸이 아플 때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내 발로 병원에 갈 수 있는 자유. 이 모든 힘이 내 주머니 속 경제권에서 나옵니다. 경제권을 놓는 순간 우리는 누군가의 처분만 기다리는 약자가 됩니다. 자식이 급하다고 해도 마음이 약해져서 흔들리지 마세요. 자식의 가난은 자식이 젊음과 시간으로 극복할 수 있지만 당신의 가난은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통장은 내 베개 밑에 두세요. 그것이 자식과 나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나만의 공간입니다. 혼자 살기 적적한데 집 팔고 합쳐서 같이 살자. 이런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손주도 봐주고 오순도순 살면 좋을 것 같죠? 하지만 합치는 순간 지옥이 시작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집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곳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역사와 내 주권이 살아있는 영토입니다. 내 집에서 내가 살면 자식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반가운 손님이 됩니다. 내가 주인으로서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집을 팔고 자식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나는 얹혀 사는 식구가 됩니다. 냉장고 문 하나 여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TV 채널 하나 내 마음대로 못 돌립니다. 화장실을 쓸 때도 며느리나 사위 눈치를 보게 되고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집니다. 분명히 가족인데 가장 외로운 타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낡고 좁은 집이라도 내 명의로 된 내 집은 나의 왕국입니다. 그곳에서 나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밥을 먹고 잠을 잘 걸 리가 있습니다. 집은 내 영혼이 쉬는 마지막 안식처입니다. 이 안식처를 포기하지 마세요. 자식들이 모시겠다고 해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나는 내 집에서 사는 게 가장 편하다. 너희끼리 잘 사는 게 진짜 효도다. 이렇게 선을 긋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따로 살아야 반갑고 떨어져 있어야 애틋함이 유지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절대 내어주면 안 되는 것은 나의 건강과 시간입니다. 특히 황혼 육아 때문에 골병 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맞벌이하는 자식이 안쓰러워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가 눈에 밟혀서 덜컥 아이를 봐주겠다고 나섭니다. 물론 사랑으로 잠시 봐주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내 무릎 연골이 닳아 없어지고 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데도 참아가며 봐주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젊은 시절 자식 키우느라 이미 당신의 몸은 낡을 대로 낡았습니다. 여기저기 삐걱거리고 아픕니다. 이제 남은 에너지는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 써야 합니다. 나를 돌보는 데 써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공원을 산책하고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고 친구들과 차 한잔 마시는 시간. 이 시간들은 사치가 아닙니다. 당신이 평생 고생해서 얻어낸 정당한 보상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시간을 다시 기저귀를 갈고 아이를 업어주는 데 쓰고 계신가요? 육체 노동은 젊은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노년의 부모가 감당하기엔 너무 가혹한 짐입니다. 자식에게 당당하게 말하세요. 내 몸이 아파서 더는 못 봐준다. 내 인생을 즐기고 싶다. 자식들이 서운해할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부모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결국 자식들에게도 가장 큰 짐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무리하다가 아파서 눕게 되면 그 병원비와 간병은 고스란히 자식들의 몫이 됩니다. 그게 더 큰 부류를 만드는 입니다. 그러니 운동하고 여행하고 맛있는 것 드세요. 내 건강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재테크이자 최고의 자식 사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다 내어주고 희생하면 나중에 보상받을 거라고. 가족들이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다 내어준 나무는 결국 베어지거나 잊혀집니다. 뿌리까지 내어주면 나무는 죽습니다. 내가 단단하게 뿌리박고 서 있어야 가족들에게 그늘도 만들어주고 열매도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사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현명하게 사시라는 말입니다. 내 손에 쥔 것이 있어야 나눌 수도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주변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조금 단단해지셔도 괜찮습니다. 자식이 돈 달라고 하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먼저 내 삶이 흔들리지 않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합치자고 하면 서로의 행복을 위해 거절하셔야 합니다. 그 거절이 당신의 노후를 지켜주고 결국에는 가족관계를 건강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밤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의 얼굴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주름진 그 얼굴을 가만히 쓰다듬어 주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그동안 남 위에 사느라 고생했다.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라. 아무것도 주지 말고 꼭 쥐고 있어라.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인생적 미소는 당신의 당당하고
품위 있는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현명한 당신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